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경제론은 사람 중심 경제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최저임금 인상정책하고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중심 경제, 여기에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채용 확대, 52시간 근로시간 확립, 이러한 것들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이 사람 중심 경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성공이었다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90% 있는 정책, 그런 것은 21세기에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꼴찌였다면 성적이 90% 향상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점 만점에 한 80점, 90점을 받던 사람이 90% 향상되는 일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들이 효과 90% 그러한 실적을 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지금도 그 발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죠. 이것은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료, 청와대에서 2018년 5월 31일에 발표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90%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8년 1, 4분기 가계소득 동향, 거기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과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런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우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위 소득이 더 증가했거나 하위 소득이 더 감소했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통계 자료에서는 상위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음식 숙박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 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빼졌습니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어법은 좀 쓰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제시한 이유 한 가지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국민을 가령 연령별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연령별로 줄을 쫙 세워 놓으면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그 한 대목을 잡아서 그것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20살부터 64살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있겠죠.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이 기준은 2017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Q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세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우리가 20살부터 64살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19살이 몇 명이었는지 64살이 몇 명이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정해놓기로 하죠. 2017년에 19살은 10명 있었고 64살은 11명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그러면 이제 201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Q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되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변하겠죠.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2017년에 64살이던 인구, 그런 사람들이 65살이 되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2017년에 19살이던 국민들이 이제 20살이 돼서 생산 가능 인구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2018년에 생산 가능 인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어차피 Q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2017년에 Q명이었는데 그 중에 64세가 11명이었으니까 11명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Q 빼기 11이라는 숫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17년에 19살인 국민이 10명이다 그랬으니까 10명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2018년의 생산 가능 인구는 Q 빼기 11 더하기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018년에 2017년에 비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변했나 하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명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감소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라고 했습니다. 그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는가? 결국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2017년에 64세였던 국민은 아무리 고령화가 빠르게 돼도 2018년에는 65세로 될 뿐입니다. 그들이 66세나 67세로 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빠르게 고령화된다고 해도 60세, 2017년에 60세, 62세, 이 사람들이 2018년에 갑자기 65세로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노인을 갑자기 수입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노인이 갑자기 땅에서 자라나는 버섯처럼 그렇게 늘어날 수도 없겠지요.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65세가 되려면 65년 동안 살아야 65세가 되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65세를 얼마큼이든 그 몇 명이든 늘어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겨우 전체 국민이 똑같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아주 놀랍게 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2018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2017년에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 숫자 2018년이 돼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져나가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빠져나가는 이 인구수, 이것은 2018년의 돌발 변수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수, 그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같이 일을 하는 그의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고령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말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분류를 하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과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이 옳은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 소득 하위 20% 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고령자를 기준으로 했고 또 이것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돈의 액수, 크기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소득 하위 20% 가구에 속하는 우리 국민들 중에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지 못하는, 돈벌이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결국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취업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 직장이라고 말을 해도 좋은데, 그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직장이 없는,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에는 고령자도 있고 고령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취업을 하지 못해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소득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갑자기 감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지표가 없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상도 아닐 겁니다. 그들의 소득 변화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그들이 될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는 역시 고령자가 있고 고령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중에 고령자의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데 영향력이 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일단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소득층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 고령자와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면 어느 쪽이 많을 것인가? 아무래도 고령자가 아닌 사람들이 취업할 기회는 더 많겠지요. 똑같은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더 숫자가 많은 그쪽은 논외로 하고 고령자의 소득이 줄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데에는 설명 자체가 매우 허술하고 이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평소에 모든 책임을 고령화에 떠맡기던 그 습관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2017년에 64살이던 사람이 2018년에 65살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 소득이 감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벌던 사람,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던 사람이 해고된다든지 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된, 돈을 못 벌게 된 그 영향보다는 비교했을 때 아주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결국 그들 가운데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된, 일자리가 없어진 그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 숙박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들으면 이 영세 자영업자 하면 앞에 영세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원래 하위 20% 가구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저소득층, 원래 돈이 없고 원래 돈을 벌어도 조금 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렵다. 그들이 어려워서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정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어렵다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음식 숙박업도 사실은 영세 자영업자에 포함이 되지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단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유난히 그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는가, 소득을 계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총 수입이 있습니다. 들어온 돈 전액. 거기에서 한 달 총 비용을 감하면, 빼면 그때 남는 것이 한 달 총 소득이 될 겁니다. 아주 투박하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방법은 한 달 총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이 총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총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보다 빠르다면, 그러면 총 소득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총 비용을 확실히 증가시켜 주었죠.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다고 한 경제정책, 가령 최저임금 인상,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들은 이것을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는 것이다. 돈을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사업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줘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업주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은 모든 것이 규제요, 강제입니다. 더 좋아지기 위한 강제, 더 평등해지기 위한 강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가 많은 곳은 사업, 영업의 자유는 위축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행동의 자유에 비유를 한다면 자유가 침해되고 사람들이 규제 속에서 어떤 강제 밑에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심리로 그런 일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은 재벌을 싫어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은 근로자만 봤습니다. 근로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아, 좋은 일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자를 보는 것은 좋은데 영세 자영업자는 영세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영세하지만 사업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두었을 때 사업자의 돈을 뺏어서 근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죠. 결국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위축되고 강요당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영역은 축소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를 치는 그런 정책인 것이죠. 근로자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지요. 그러나 분명히 사업자를 치는 정책이었다 하는 것이 그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만 보면서 사업자를 치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음식 숙박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소득 하위 20% 가구라고 하는 그 하위 20%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 전체의 문제로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재벌을 싫어하고 중소기업을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의 그 정치인 펀드 때도 그랬고 또 2017년에도 그랬는데 보니까 은행도 저축은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또 다른 사안인데 이번에도 역시 근로자만 봤습니다. 근로자만 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그리고 52시간 근로정책, 이러한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규제 강화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주는 역시 근로자가 아니지요. 그들은 사업자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책들이 규제 강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두었을 때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자를 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2시간 근로 같은 이론적으로 꽤 괜찮은 정책들,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주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죽였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위 20%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그것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멀티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다리 타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저 소득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중물을 부어서 소득이 늘면 그 다음엔 소비가 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상상 또는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데 현실을 모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름은 좌파라는 소리,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좌파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을 알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경우, 노조의 경우에도 지금은 귀족 노조들이 설치죠. 지금 좌파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에 찌든 좌파들이 설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이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들은 다들 대단한 부자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탐욕스럽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깨끗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잣대로 본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과 그의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가난한 국민들에게 컵라면 한 개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컵라면 한 개를 주는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면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돈방석에 앉아있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정말 어려운 국민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빈곤하고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캄캄하게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꿈꾸던 아주 편하게 앉아서 상상했던 일을 막상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실행을 하고 보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책을 실행했더니 국민들이 심지어 소득도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소득은 늘 줄 알았죠. 줬으니까. 그런데 받은 사람은 늘었는데 못 받은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소득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빨리 홍보해. 홍보해야 국민이 체감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못 받은 사람,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두는 사업주는 그 역시 가난한 사업주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해고되는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고된 사람은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아무리 홍보해도 체감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돈 못 받은 사람에게 돈 줘야지. 복지해야지.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하니까 그러면 추경하면 돼. 지난번에는 청년 일자리 추경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해고자 복지 추경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추경의 추자가 가을 추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돈이 많으니까 국민 돈을 자꾸 걷어다 쓰는 것도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추경하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문재인의 사람 중심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땜빵 경제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하려는 사람들, 또 돈을 벌려는 사람들, 정작 쉬면서 때를 기다릴 만큼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 그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전전긍긍하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